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73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다가 70대에 와서야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용철이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체면을 먹고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밥보다 체면이 먼저였고, 건강보다 체면이 앞섰고, 가족보다 체면이 중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제가 처음으로 체면을 의식한 게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된다. 집안 사정은 밖에서 내비치지 마라. 남들 보기에 떳떳해야 한다. 그 말들이 몸에 배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습니다. 품위인 줄 알았습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다음번엔 꼭 제가 내야 했고, 남한테 부탁을 받으면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싫었고, 모른다는 말이 싫었고,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이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주변도 피곤하게 만든 40대 중반, 사업이 한번 크게 기울었습니다.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고, 처남이 있었고,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못했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창피했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됐다는 걸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몇 년을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한테 우연히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됐잖아. 왜 말을 안 했어?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체면 때문이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친구가 한동안 섭섭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힘들었는데 저한테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말하면 제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우리 둘 다 체면 때문에 서로 힘든 줄 몰랐던 겁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그랬습니다. 50대에는 건강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른쪽 가슴 쪽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숨이 가끔 차고 계단을 오르면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알면서도 안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임원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아내가 방황제로 끌고 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퇴원하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나는 그 석 달 동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매일 불안했는데 당신은 괜찮다는 말만 했잖아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체면을 지키는 동안 아내가 혼자 불안해했다는 걸, 체면이 저를 지킨 게 아니라 아내를 힘들게 한 거였습니다. 60대에는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 문제에 제가 너무 깊이 개입했고, 결국 아들 부부가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항상 아버지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이 1년 가까이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하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렇게 1년이 갔습니다. 70대가 되던 해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오가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 앞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했고, 간병하다가 지치면 아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했고, 아내 앞에서 눈물이 나면 그냥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체면이 저를 지켜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말 못해서 몇 년을 고생했고, 병원을 안 가서 죽을 뻔했고, 아들한테 사과 못해서 1년을 잃었습니다. 체면이 지켜준 게 아니라 체면이 빼앗아간 겁니다. 아내가 회복된 뒤에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왜 그렇게 오래 못했는지.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경로당을 다닌다는 게 왠지 다 늙은 것 같아서, 그런데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앞을 서너 번 더 지나쳤습니다. 그때마다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들어간 건 아내한테 한번 가보라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체면을 잘 안 챙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전보다 자주 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그림을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었는데 저보고 닮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어색하게 웃고 넘겼을 겁니다. 그날은 그냥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잘생기게 그렸네. 고마워. 손주가 좋아했습니다. 그 표정 하나를 보는데 왜 이런 게 그렇게 어려웠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체면을 내려놓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더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굳어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밀어냈던 겁니다. 그래도 가끔은 아직 체면이 올라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왠지 씁쓸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괜히 사양하고 싶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면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합니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빼앗아가는가. 아내가 회복하고 나서 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이 바뀐 줄 몰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73년 살면서 아내한테 그런 말 들은 게 몇 번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은 뒤에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으려면 체면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용철 씨, 오늘도 먼저 전화 한 통 하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